인도네시아어 일상생활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면 말하고 듣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은 말하고 쓰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일상생활 기초 회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동태와 다양한 동사의 접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수동태와 버르, 머깐, 머이, 떠르, 멈버르 등 여러 형태의 접사 동사들을 상황과 시제에 맞게 말하고 써보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어 공부가 다들 쉽다고 하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으셨죠? 정말 속 시원한 인도네시아어 강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플라자란 은암 6강 숫자 숫자 1에서 20 1. 사뚜 2. 두와 3. 띠가 4. 음pat 5. 리마 6. 은암 7. tujuh 8. delapan 9. sembilan 10. sepuluh 숫자 1부터 10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1부터 10을 기초로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그 이상의 단위들을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11. 스블라스 12. 두아블라스 13. 띠가블라스 14. 음빠블라스 15. 리마블라스 16. 은암블라스 17. tujuhbelas 18. delapanbelas 19. sembilanbelas 20. duapuluh 11에서 19까지의 공통점은 모두 해당 숫자 뒤에 블라스가 옵니다. 1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보면 스블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띄어쓰기로 표기합니다. 10부터 100만 단위 숫자 10부터 100까지 숫자들은 10. 스뿔루 20. 두아뿔루 30. 띠가뿔루 40. 음빠뿔루 50. 리마뿔루 60. 은암뿔루 70. tujuhpuluh 80. delapanpuluh 90. sembilanpuluh 100. seratus 1000, seribu, 만, sepuluh ribu, 10만, seratus ribu, 100만, satu juta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를 보면 공통으로 SE, 스로 시작합니다. 스의 의미는 1, 하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스로 시작되는 숫자들은 스뿔루, 스라투스, 스리부까지 모두 띄어쓰지 않고 곧장 붙여서 사용합니다. 100만 단위는 스 주따가 아니라 사뚜 주따로 읽고 써야 합니다. 소제목 첫 번째, 인도네시아 숫자표. 오늘 숫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마침표들인데 우리는 숫자를 3개 단위로 묶어서
쉼표를 사용하지만 인도네시아어는 영어와 같이 숫자 단위나 돈의 단위를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합니다. 이 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10단위는 플루, 100 단위는 라투스, 1000 단위는 레이부, 100만 단위는 주따, 우리말 10억은 밀리아르, 조는 트릴리온까지 있는데 오늘은 주따 단위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 인도네시아 화폐 단위는 루피아라고 하는데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오면 물건값을 치를 때 인도네시아 루피아 화폐 단위가 커서 동그라미 숫자가 많아 내가 올바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지 바가지를 쓴 건 아닌지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숫자를 확실히 익히시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초조해야 할 필요 없이 올바른 금액을 잘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던 내용 중 중요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10은 스플루, 100은 스라투스, 1000은 스리부, 이 SE, 스는 1, 하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SE, 스를 대신에 사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사뚜 플루, 사뚜 라투스, 사뚜 리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 단위는 주따, 반대로 수 주따라고 표현할 수 없고 꼭 사뚜 주따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숫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38은 30을 먼저 읽고 8을 나중에 따로 읽으시면 됩니다. 30은 띠가플루, 8은 들라빤, 합쳐서 띠가플루 들라빤. 92는 90 스빌란플루를 먼저 읽고 뒤에 있는 숫자 2, 두아를 읽으시면 됩니다. 합쳐 읽으면 스빌란플루 두아. 100단위 261 2는 두아, 100단위는 라투스, 두아 라투스. 60은 은암플루, 1은 사뚜, 합치면 두아 라투스, 은암플루, 사뚜. 104, 100은 스라투스, 10단위는 없고 1단위는 사, 음밭, 합치면 스라투스, 음밭.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1000단위로 가보겠습니다. 1000단위는 숫자 단위가 4개입니다. 4개의 숫자 단위 이름을 순서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1000단위 5533 5000은 리마 리부, 500은 리마 라투스, 30은 띠가 플루, 3은 띠가. 9881 9000은 스빌란 리부, 800은 들라빤 라투스, 80은 들라빤 플루, 1은 사뚜, 합치면 스빌란 리부, 들라빤 라투스, 들라빤 플루, 사뚜. 만 단위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점은 인도네시아어 숫자는 우리말에 만 단위가 따로 없습니다. 1000단위를 이용해서 만 단위를 표현해야 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127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53,000은 1000이 53개 모인 숫자입니다. 53은
리마 플루 띠가, 그리고 1000단위 0이 3개면 리부, 100은 스라투스, 27은 두아 플루 뚜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4,559. 14,000은 1000이 14개 모인 수입니다.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는 14, 음팟 플러스 0이 3개면 리부. 그래서 14,000은 음팟 플러스 리부. 100단위는 500, 리마 라투스. 10단위는 50, 리마 플루. 1단위는 9, 스빌란. 합치면 음파 플러스 리부, 리마 라투스, 리마 플루, 스빌란. 10만 단위도 역시 1000단위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88만 7114. 88만 7000은 1000이 887개 모인 숫자입니다. 점 왼쪽에 있는 887은 들라판 라투스, 들라판 플루 뚜주, 0이 3개, 리부. 100은 스라투스, 14는 음파 플러스. 합쳐 읽으면 들라판 라투스, 들라판 플루, 뚜주, 리부, 스라투스, 음파 플러스. 100만 단위는 주따입니다. 100만 6천. 주따는 스주따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를 스로 읽는 단위는 스뿔루, 스라투스, 스리부. 이렇게 3개만 기억하시고 100만은 스주따가 아니라 꼭 사뚜주따라고 하셔야 합니다. 숫자 0이 6개면 주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0 숫자들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 6천이라는 단어를 인도네시아로 하면 사뚜 주따 은암 리부. 사뚜 주따 은암 리부가 100만 6천을 나타내는 인도네시아어 표현입니다. 1000만 숫자 단위는 100만 숫자 단위가 10개 모인 수입니다. 그럼 1000만은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점 왼쪽에 10은 스뿔루, 0이 6개면 주따, 스뿔루 주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억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왼쪽 점을 기준으로 100을 먼저 읽고 그 밑에 0이 6개면 주따, 합쳐 읽으면 스라투스 주따. 우리의 1억은 인도네시아어로 스라투스 주따라고 읽습니다. 오늘 숫자 읽는 방법은 주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여행을 오셨을 때 호텔 비용을 결제한다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지 사람들이 결제해야 할 비용을 말해주더라도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화폐 단위가 커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많습니다. 숫자는 금전적인 이익과 손해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소제목 2번째, 수사 서술어. 핵심 내용을 보면 수량사는 숫자, 단위로 우리말의 어순과 같다.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클루아르가 싸야 리마오랑. 제 가족은 5명입니다. 제 가족의 의미 클루아르가 싸야가 이 문장의 주어이고 리마는 오랑은 사람의 뜻 말고도 숫자 뒤에 위치하면 사람을 세는 수량사로 명, 5명, 10명 할 때 명의 의미로 쓰입니다. 두 번째 문장,
꾸찡 나빌라 스빌란 에꼬르. 나빌라의 고양이는 9마리예요. 꾸찡은 고양이, 나빌라는 사람 이름, 소유격으로 나빌라의 고양이가 이 문장의 주어이고, 스빌란 에꼬르는 숫자 9를 나타내는 스빌란 뒤에 동물을 세는 수량사 에꼬르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꼬르는 인도네시아어로 꼬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동물을 셀 때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물은 모두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동물을 셀 때 한 꼬리, 두 꼬리, 세 꼬리라고 셉니다. 에꼬르가 숫자 뒤에 있으면 10마리, 20마리 할 때 마리로 해석하고, 에꼬르 뒤에 동물이 나오면 해당 동물의 꼬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꼬르 뒤에 삿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속꼬리, 에꼬르 뒤에 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꼬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맛 이슬람 버르 이바다 스하리 리마칼리. 이슬람 신자는 하루에 5번 신께 예배 드려요 로 해석하고, 우맛은 종교를 가진 사람, 신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온 종교가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신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맛 뒤에 까톨릭이 나오면 우맛 까톨릭,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우맛 이슬람, 서술어 동사는 버르 이바다, 버르 이바다의 뜻은 신께 예배드리다. 스하리 리마칼리는 우리말로 하루에 5번으로 해석하고,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을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명사만을 전담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형용사이고, 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을 수식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쓰임이 조금 많습니다. 스하리 리마칼리는 동사 버르 이바다, 예배드리는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로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많은 부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형용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의 다른 역할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무루 네넥사야 뚜주플루다운. 제 할머니 연세는 70이세요. 우무루는 나이, 네넥은 할머니, 뒤에 싸야가 있으니 제 할머니 나이, 제 할머니 연세라고 해석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우무루입니다. 나이 우무루는 할머니의 나이이고, 할머니는 제 할머니입니다. 제 할머니 연세가 70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을 셀 때는 각각 오랑과 에꼬르를 사용했던 것처럼, 사람의 나이를 표현할 때는 나이 숫자에 나이를 세는 단위 다운을 붙여주면 됩니다. 하리이니 하리 라부, 땅갈 두아플루 사뚜, 불란 아구스투스, 다운 두아리부 스빌란 블라스. 오늘은 2019년 8월 21일 수요일이에요. 하리이니는 오늘, 이 문장의 주어이고, 하리 라부, 땅갈 두아플루 사뚜, 불란 아구스투스, 다운 두아리부 스빌란 블라스는 이 문장의 보어입니다. 이 문장은 아달라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아달라 문장의 성립 요건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어는 보어 단어 중 하나이거나 보어와 같아야 아달라 문장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사야쿠루, 저는 선생님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생님 중 한 사람이고, 사야 김갑문,
싸야와 긴간무는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2019년 8월 21일 수요일과 같으므로 하리라부 땅갈 두아폴로사뚜 불란 아구스투스 다운 두아리부 신빌란 블라스는 이 문장의 보어입니다. 제가 이 교재,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채워 넣은 날이 2019년 8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팁박스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년, 월, 일, 요일을 표현할 때 요일, 날짜, 월, 년 순서로 말한다. 마지막 이 문장에서 따오는 우리가 공부했던 나이를 세는 단위 말고도 해 또는 년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화폐는 7종류가 있습니다. 스리불 루피아, 두아리불 루피아, 리마리불 루피아, 스폴로리불 루피아, 두아폴로리불 루피아, 리마폴로리불 루피아, 스라투스리불 루피아. 오늘 환율로 2019년 12월 7일 오늘 환율로 우리의 만원이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11만 7,785 루피아입니다. 1000 루피아는 우리 돈으로 84.90원입니다. 우리 돈 100원의 가치가 안 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두아리브 루피아는 오늘 환율로 169.80원입니다. 제가 사는 족자카르타에서는 2000 루피아로 자동차 주차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2000 루피아 지폐를 따로 잘 모아두고 주차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도와주고 차가 도로로 접어들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을 뚜깡 빠르끼르, 주루 빠르끼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2000 루피아를 지불하고 갑니다.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몰이나 상가 건물 같은 데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차비를 지불합니다. 5000 루피아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5000 루피아로 매우 싼 가격이지만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맛이 괜찮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제 아이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는 것이 이곳에서는 소소한 행복 중 하나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만든 고퀄리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저번에 편의점에서 대략 18,000 루피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외국계 회사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족자카르타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앙크링안이라는 곳에서 10,000 루피아 정도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앙크링안은 가게가 아니라 보통 길거리 리어카에서 음식을 파는 곳인데 밥과 반찬 그리고 마시는 음료까지 포함해서 10,000 루피아, 대략 10,000 루피아 정도의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메가바사로 어학연수 온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길거리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장소에서 밥을 먹어도 탈 없는 한국인들도 많지만 가끔 길거리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 며칠씩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돈 조금 아끼겠다고 이런 모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면 병원비에 약값, 몸이 아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적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 루피아는 인도네시아에서 담배를 한 갑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 루피아에서 15,000 루피아 정도이면 현지 담배를 살 수 있고, 말보로 더닐 같은 외국산 담배는 보통 25,000 루피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든 같은 종류의 담배는 가격이 어디를 가든 똑같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담배라도 파는 곳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편의점이 담배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50,000 루피아는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는 밥도 파는데 보통 닭고기를 반찬으로 합니다. 햄버거는 보통 30,000 루피아, 40,000 루피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50,000 루피아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평균 음료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큰 빈땅 맥주 한 병 가격이 보통 49,000 루피아 정도 합니다. 50,000 루피아면 큰 맥주 한 병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100,000 루피아로는 식당에서 우리나라 소주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주는 메이커에 따라, 그리고 그 소주를 파는 식당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00,000 루피아에서 120,000 루피아 정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류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우리나라보다 맥주나 소주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4,000원 정도인 소주가 인도네시아에서는 8,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한 것은 휘발유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넣는 휘발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프리미엄 휘발유인데요. 휘발유는 옥탄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승용차들은 원래 정해진 옥탄가에 맞는 휘발유를 넣어야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고급 자동차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싼 프리미엄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빠르따막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넣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고급 휘발유를 주유하기 때문에 주유소에 갔을 때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우리 돈으로 1리터에 1,000원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휘발유가 비싼 가격입니다. 족자카르타를 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157만 923 루피아입니다.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족자카르타에서는 2주따에서 3주따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가장 싼 프리미엄 휘발유가 1리터에 7,000 루피아 정도 합니다. 굉장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을 기준으로 2주따 3주따면 우리나라에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받는데, 휘발유를 1리터에 7,000원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비유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7강 자동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